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사흘째 맹위를 떨치고 있는 토네이도가 중남부를 휩쓸면서 지금까지 34명이 숨지고 실종자와 부상자가 200명을 넘어섰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토네이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 7,500만 명에게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째 몰아친 토네이도로 미 중남부 10개 주가 초토화됐습니다. 자동차와 뿌리 뽑힌 거목은 높이 날아가 미사일처럼 박혔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밀집했던 마을은 폭탄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생존자 소식이 전해지질 않자 가족들은 망연자실입니다. We need to keep the roads as clear as we possibly can for the cleanup and the emergency personnel and the first responders to be able to continue to do their job. 아칸소를 휩쓴 토네이도는 미시시피, 엘라베마, 테네시 주를 차례로 덮쳤습니다. 여기서 13명이 숨져 사망자는 3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와 부상자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생가를 포함해 건물 300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I heard was the wind blowing really, really hard and that tree hitting our front door. I heard the glass shatter, and then once I heard that, I knew it was something was pretty wrong. 기세가 꺾이지 않는 토네이도가 동부 쪽으로 향하자 국립기상청은 7,500만 명에게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정부 차원의 특단의 긴급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얼마 전 미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부동산 매각 대금에 대해 압류 소송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재용 씨 부부는 뇌물수수 자금의 돈 세탁 혐의뿐만 아니라 대출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부부가 224만 달러에 사들인 미국 LA 인근 저택. 부인 박상아 씨 명의로 사들였다. 곧바로 장모 윤모 씨가 관리인인 신탁회사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재용 씨는 그동안 이 주택의 매입 자금이 장모 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아버지 비자금으로 해외 부동산 사신 것 맞습니까? 사과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국 FBI 조사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재용 씨 측이 작성한 신탁 문서를 확인한 결과 수혜자, 즉 실제 집주인이 재용 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검찰에서 재용 씨가 이 돈이 아버지 돈이라는 사실을 시인했으며 미국 내로 빼돌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최소 110만 달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전 대통령의 뇌물자금이 미국 내에서 돈 세탁됐다고 판단해 압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전 대통령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뒤 8년 동안 뇌물을 받아온 인물이라며 수뢰 내역을 도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인 박상아 씨는 특히 대출 사기와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 매입 과정에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을 연봉 48만 달러를 받는 무역회사 대표라는 가짜 서류를 냈다는 겁니다. 미국 법무부가 재용 씨 부부의 대출 사기 혐의까지 확인함에 따라 압류 소송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조입니다. 프로농구 LA 클리퍼스의 구단주 흑인 비하 발언으로 미 전역이 떠들썩합니다. 각계의 비난 여론이 쇄도하면서 미 프로농구협회 NBA는 해당 구단주를 농구계에서 영구 추방시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So why publicize it on the Instagram and why bring it to my games? Why bring the black people to the games? And I'm just saying that it's too bad you can't admire him privately and during your entire life, your whole life admire him. Bring him here, feed him, him. I don't care. You can do anything. But don't put him on an Instagram so the world has to see, so they have to call me. And don't bring him into my games, okay? 통화 속 음성의 주인공은 도널드 스털링, 미 프로농구 LA 클리퍼스의 구단주입니다. 여자친구와의 질투 섞인 대화로도 들리지만 문제는 흑인을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털링이 언급한 남자는 다름 아닌 매직 존슨. 당장 농구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던 클리퍼스 선수들은
훈련에서 유니폼을 입기를 거부했고 구단 가치도 반토막 날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급기야 구단 차원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은 일파만파 확대됐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까지 순방 중이던 필리핀에서 농구계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덤 실버 NBA 커미셔너는 도널드 스털링 구단주를 벌금 250만 달러와 함께 농구계에서 영구 퇴출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I am banning Mr. Sterling for life from any association with the Clippers organization or the NBA. 퇴출 결정으로 스털링 구단주는 앞으로 모든 농구장 접근이 금지되고 구단주로서의 활동이 전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소유하고 있는 구단의 주식 역시 반강제적으로 처분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There will be zero tolerance for institutional racism, no matter how rich or powerful. 이번 사건은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여전히 심각하고 민감한 사회 문제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공간 건물 2층에 설치된 분향소는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습니다. 한편 LA 폭동 22주년인 오늘 기념식과 함께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폭동 당시 피해 한인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4.29 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추모식엔 LAPD 올림픽 웨스트 뷰로, 77가 경찰서장들도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가 개조 차원에서 국민 안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뭐라 사죄드려야 잠시라도 위로받으실지 모르겠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나흘째에 나온 대국민 사과입니다. 이런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한스럽다. 정부와 업계의 유착관계로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도 자책했습니다. 국가 개조 차원에서 근본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고 다른 부처의 안전기능을 일부 흡수한 재난안전사령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관기관의 퇴직 공무원이 가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쇄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고가 수습되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면 대통령의 사과가 담긴 별도의 대국민 입장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을 텐데요. 밤새 희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네, 이곳 팽목항에 마련된 가족대책본부에는 가족들이 모여 실종자 발견 소식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물살이 잔잔해지는 정조 시간대를 맞아 오늘 새벽 2시 40분을 전후로 세월호 4층 뱃머리 좌측 등 선실 내부를 수색하기 위한 작업도 재개됐는데요. 새벽 3시를 지나 세월호 4층 왼쪽 첫 번째 객실과 5층 로비에서 희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희생자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조금 전 이곳 가족대책본부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몰려나와 초조하게 상황판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발견된 희생자 수는 209명으로 늘었습니다. 찾지 못한 실종자 수도 93명으로 줄었습니다.
물살이 거세지는 사리 기간이 시작됐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희생자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합동 구조팀의 수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사고 해역에서는 잠수사 100여 명이 대기하며 수색 작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고 해역의 정조 시간대는 오전 8시 52분을 시작으로 오후에 2차례, 모두 3차례가 남아있어 희생자 추가 발견 소식이 전해지기를 실종자 가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놓고 외국 언론들의 질타가 따갑습니다. 한국이 안전과 규정을 무시한 채 경제 발전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앞으로가 관건이라는 미국 언론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 발전을 통해 한국은 선진국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15위의 경제국가로 성장했고 스마트폰과 대형 조선 산업 등으로 모든 면에서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한국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을 뒤바꿔 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인재라면서 OECD 국가에서 발생한 가장 큰 해양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참사 원인으론 경제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과 규정을 무시해온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을 신뢰로 들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항공과 선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검사를 주문했지만 고작 검사관 4명이 단 13분 만에 한 척씩 모두 36척의 선박을 검사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난맥상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통해 이룩해온 한국의 현재 모습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제 과거의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 돈을 유 씨 일가에게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네,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 씨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대표를 상대로 청해진 해운의 자금이 유병헌 전 세모회장 일가로 흘러갔는지와 이 과정에 유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청해진 해운의 자금이 월급과 자문료 등의 형식으로 유 씨 일가로 건너간 것과 유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한두 차례 더 부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대표에 이어 오늘은 유 씨의 측근이자 관계사 다판다의 대표인 송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송 대표를 상대로 관계사 사이의 자금 흐름과 유 씨 일가 소유의 경영자문 회사에 수십억 원을 건넨 이유, 유 씨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관계사 다판다는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유 씨 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31원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